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이미 흔들리고 있었던 사람. 말은 크게 했지만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 겉으로는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속은 이미 텅 비어 있던 관계. 우리는 보통 사람을 볼 때 말과 겉모습을 먼저 봅니다. 하지만 손자는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드러나는 징후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구절은 전쟁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읽는 법, 상황을 읽는 법, 그리고 인생을 읽는 법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오늘의 구절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문장입니다. 장일입자 기야 급이 선음자 가랴 결리 이부진자 노야 조집자 허야 야오자 공야. 뜻을 풀면 이렇습니다. 적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것은 굶주렸기 때문이고 물을 기르러 가서 먼저 허겁지겁 마시는 것은 갈증이 심하다는 뜻이며 유리한데도 공격하지 않는 것은 지쳐있기 때문이고 진지에 새들이 모여드는 것은 이미 비어있다는 뜻이며 밤에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두려움에 빠졌다는 뜻이다. 겉으로 보면 모두 전쟁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말은 우리 살 곳곳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완벽하게 숨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표정을 관리해도 말을 조심해도 태도를 포장해도 어딘가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손자는 그것을 흔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굶주린 사람은 걸음에서 드러나고 지친 사람은 눈빛에서 드러나고 불안한 사람은 말에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말도 단정하고 표정도 단정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면 몸짓이 먼저 말합니다. 말보다 침묵이 길어지고 결정보다 망설임이 많아집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지속되는 태도라고.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언젠가는 반드시 행동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판단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아직 서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보고 말합니다. 저 사람 참 강하다. 하지만 손자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모습은 버티는 힘이 아니라 이미 힘이 빠졌다는 신호라고. 진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버티지 않습니다. 억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지쳐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서 있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주저앉아 있습니다. 말이 줄어들고 결정이 늦어지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겉모습은 아직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의 하루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미 버티고 있음이 보입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버티는 모습 자체가 이미 하나의 징후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오래 서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가볍게 서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단단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결정을 미루는 일이 많아졌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멈췄습니다. 손자가 말한 장일입자 기야는 바로 이런 장면을 말합니다. 겉모습보다 지속되지 못하는 버팀이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조급함은 감추려고 할수록 더 빨리 드러납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물을 기르러 가자마자 먼저 허겁지겁 마시는 사람. 그 모습은 이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를 말해준다고. 조급한 사람은 항상 조금 빠릅니다. 말이 빠르고 대답이 빠르고 결론을 서두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자기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왜일까요? 마음속에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없으면 기다림이 힘들고 기다림이 힘들면 사람은 결국 자신의 속을 먼저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침착한 척하려 해도 목소리의 속도, 말의 호흡,
몸의 움직임이 이미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손자가 말한 이 구절은 이렇게 들립니다. 조급함은 숨길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밖으로 새어나오는 상태라고. 그래서 진짜 단단한 사람은 말을 늦추고 걸음을 늦추고 결정을 늦춥니다. 조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조급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부르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앞에 와 있습니다. 조건도 나쁘지 않고 상황도 충분하고 환경도 허락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유리한데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지쳐있기 때문이라고. 사람은 힘이 있을 때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기회가 오면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지친 상태에서는 기회가 보여도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한 걸음 내딛는 일이 설렘이 아니라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은 미뤄지고 계획은 흐려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말이 점점 많아집니다. 겉으로 보면 신중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손자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의 상태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 앞에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남겨두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좋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조건도 좋았고 환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안 했느냐고 물었지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몸이 따라주질 않더라. 손자는 이 장면을 보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피로가 이미 사람을 붙잡고 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겉으로 보면 그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의자는 그대로 있고 방도 그대로이고 일상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손자는 그것을 새가 모여드는 자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침묵이 먼저 쌓입니다. 대화가 줄고 웃음이 줄고 의견이 오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졌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비어있기 때문에 조용한 것입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아무 일도 없어 보여도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연락이 줄고 만남이 줄고 관심이 옅어질 때 그것은 다툼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빠져나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려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기보다 어떤 기운이 사라졌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조용히 있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차분한 척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한밤중에 괜히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의 신호라고.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은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길게 설명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굳이 강조합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표현이 과해지고 감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속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안정된 사람은 말을 줄입니다. 표정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태도를 꾸미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사람은 말로 덮으려 하고 소리로 눌러보려 하고 행동으로 과장하려 합니다. 손자의 이 한 문장은 이렇게 들립니다. 소리가 크다는 것은 내면이 이미 조용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어떤 호흡으로 말하는가를 더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이 5문장은 각각 다른 장면처럼 보이지만 모두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상태를 숨기려 해도 행동과 태도에서 반드시 드러낸다. 굶주림은 자세에서, 갈증은 행동에서, 피로는 판단에서, 공허함은 분위기에서, 두려움은 말에서 드러납니다. 손자가 말하는 핵심은 전술이 아니라 관찰력입니다. 젊을 때는 힘이 있어 신호를 무시해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는 작은 신호 하나가 삶 전체를 흔듭니다. 몸의 작은 이상, 관계의 작은 균열, 마음의 작은 피로. 이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자의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무너지기 전에 징후를 읽어라. 손자는 싸움을 잘하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잘 보라는 것, 잘 듣는다는 것, 잘 느낀다는 것.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행동보다 그 이면의 흐름을 보라는 것. 이것이 손자가 전하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잘하려고 애쓰지만 사실 결정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관찰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표정을 보고 상황의 설명보다 분위기를 느끼고 결과보다 과정을 살피는 눈. 손자는 말합니다. 승부는 싸움에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결정되어 있다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선택의 실패는 대부분 작은 신호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오늘 이 손자의 말이 시청자 여러분께 사람을 보는 눈, 상황을 읽는 감각,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시선을 조금 더 섬세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